밝은 미소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 특히 웃을 때 더 쉽게 드러나는 앞니는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치아가 누렇게 변했거나 배열이 불규칙한 경우, 그리고 치아의 크기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기 어렵게 만듭니다. 앞니의 이러한 심미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바로 라미네이트인데요. 최소한의 치아 삭제 후 개인의 치아 색과 스마일 라인에 맞춰 제작한 얇은 인공 치아를 부착하면 치아의 크기나 모양, 배열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문부에서는 고석호 원장과 함께 앞니 심미 치료 방법 중 하나인 라미네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양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몸부 주치 조원빈입니다. 그리고 내 몸부 가족이죠. 박혜진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걸어다니는 인간 비타민, 케타민 박혜진입니다. 또 내 몸을 부탁해에서는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이 비타민처럼 제가 내 몸부에서도 이 상큼한 비타민 같은 존재로 거듭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혜진 씨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고 여겨질 정도로 귀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일단 음식물 섭취를 위한 저작 기능은 물론 발음을 명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또 심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네, 사랑니를 제외하고 위아래 치아는 총 28개인데요. 그 28개 중에 가장 심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앞니입니다. 앞니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위에 비해서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타인을 대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앞니의 신미성과 기능성을 모두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내 몸을 부탁해에서는 앞니 신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고석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고석호 선생님, 오늘 앞니 신미 치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평소에 앞니 색상이나 모양에 신경이 쓰이시는 부분이 있는 분들께 할 수 있는 라미네이트라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방송인들처럼 대중 앞에 서거나 이제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 앞니에 대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혜진 씨는 조금 어떤가요? 저는 그래도 저를 낳아주신 저희 어머니께서 너 얼굴 중에 가장 예쁜 데는 치아다라고 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 때 어떤가요? 다들 이렇게 아무 말씀이 없으신지 굉장히 민망한데요. 굉장히 치열도 굉장히 바르신 편이고 굉장히 밝으세요. 그리고 밝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상 자체도 굉장히 환하게 웃는 편입니다. 또 보고 계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클로즈업이 들어왔을 때 지금 혹시 내가 커피를 마시고 조금 치아가 누래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약간 이 토끼 이빨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클로즈업이 크게 들어오다 보면은 다들 내 치아만 보고 있는 거 아닐까? 나 토끼 이빨인데 뭐 귀엽게 봐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고석호 선생님 저희들처럼 치아의 색상이나 크기 혹시 배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치아 이제 누렁니가 있거나 치아 배열에 문제가 있거나 치아에 틈이 있거나 이제 다양한 이유로 치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라미네이트라는 치료를 통해서 많이 회복을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을 좀 주죠. 맞아요. 반대로 노랗고 벌어진다거나 변색되거나 좀 깨지거나 이런 분들은 또 앞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미백이라든지 뭐 자가미백제 아니면 뭐 라미네이트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다양한 치료 기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고 웃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다른 치아들보다 신미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앞니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앞니 신미성을 회복하기 위한 치과적인 시술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듯이 잘 보이는 치아이기 때문에 말을 하시거나 뭐 어떤 식사를 하시거나 그럴 때 눈에 띄는 치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신경이 쓰이시는 치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드리는 라미네이트 치료 같은 경우는 치아 겉면에 이상적인 치아 모양을 붙여드려가지고 이쁜 모양으로 복원해드리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주에 보면 이제 방송인은 물론이고요. 서비스직 하시는 분들도 라미네이트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데 주로 라미네이트는 이 앞니에만 적용이 되는 시술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앞니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웃을 때 치아가 많이 보이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분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금니가 뭐 하나가 좀 신경 쓰이신다거나 그럴 때 뭐 모든 치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앞니를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흔히 앞니라고 부르는 이 치아 2개뿐만 아니라 이제 웃었을 때 보이는 치아 대부분을 라미네이트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앞니 2개만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상적인 치아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웃을 때 보이시는 한 송곳니라든지 그 뒤에 정도까지를 저희가 비율을 잡아드리면 이쁘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하고 싶다. 네, 지금 저희 이 그러니까요. 눈빛을 마주쳤는데 굉장히 둘 다 지금 하고 다들 싶다. 현혹된 것인 것 같아서. 특히 이렇게 방송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 많이 만족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 요즘은 사실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방송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플루언서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특히 방송에 좀 인터뷰를 많이 하거나 뭐 방송에 많이 잡히는 골퍼분들도 요즘 대부분 보면은 라미네이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 라미네이트가 치료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목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원장님 그 라미네이트 자체가 심미 말고 치료 목적으로 사실 많이 쓰이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단순히 식면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치아에 틈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어떤 저작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이게 치아보다 강도가 센 재료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으로도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기능적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은 치료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원장님 어떤 경우에 앞니 라미네이트를 하면 효과적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치아가 깨지거나 아니면은 틈이 있는 경우가 전후가 확실히 대비가 되시기 때문에 라미네이트하면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치아가 깨졌을 경우는 이제 기능적으로도 치아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치아가 마모가 있는 부분을 라미네이트로 회복을 해주시면은 기능적으로 회복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벌어진 경우는 치아 비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개선을 하시면 훨씬 더 비어 보이는 부분이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저희 부모님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벌어진다거나 깨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걸까요? 일단 치아에는 에나멜층이라고 치아를 싸고 있는 하나의 껍질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손상이 되시거나 뭐 치아를 이렇게 가신다거나 이런 버릇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가 약해지면서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아를 이렇게 혀로 민다거나 아니면은 교정 후에 치아가 다시 원래 그 틀어진 모양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치아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앞니 모서리가 깨진 거다. 한마디로 치아가 좀 많이 깨졌을 때 사실은 크라운이나 뭐 라미네이트를 하기보다는 예전에는 또 임플란트를 또 많이 고려하게 보게 되잖아요. 임플란트랑 비교했을 때 임플란트와 라미네이트의 좀 선택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아가 뭐 충치가 심하다거나 잇몸이 안 좋은 경우에 아예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 뽑고 아예 새로 대체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아를 뿌리부터 복원하는 치료인데 라미네이트는 치아의 겉면, 에나멜층만 복원해서 겉에만 감싸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정리를 하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아 자체를 살릴 수 없을 때 그쵸. 그거를 복원하는 치료법이고 라미네이트나 뭐 크라운이나 라이징 같은 경우는 치아 자체는 살릴 수 있을 때 그쵸. 복원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치료하는 방법이군요. 그쵸. 본인 치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치아의 겉면을 강화시키면서 이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임플란트, 라미네이트, 크라운마다의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맞춰서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가장 크게 다들 알고 계시는 게 크라운이랑 라미네이트가 될 것 같아요.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크라운 같은 경우는 치아를 뭐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시는 치료인데 치아 전체를 다 씌우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아를 뒤에까지 다 씌워서 전체를 통으로 씌우는 이제 모자 씌우듯이 그렇게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라미네이트는 치아 표면에만 바깥면에만 붙이는 치료이기 때문에 좀 더 감싸는 폭이 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크라운 같은 경우는 충치가 심하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치아를 씌워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 하시는 경우가 많고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굳이 전체를 씌워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라미네이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충치가 생겨가지고 크라운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크라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맞는 치료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유독 주변에 보면 하얀 치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맞아요. 보통 대부분 라미네이트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얀 이가 갖고 싶어서 라미네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오시는 분들이 하얀 치아를 원하셔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백 같은 경우는 치아를 밝게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라미네이트를 하시면 좀 더 밝은 색으로 또 반영구적으로 치아를 밝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미네이트가 좀 더 차선책으로 좋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치과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좀 치아 좀 누구처럼 하얗게 하고 싶어요. 이거 사진 보여주면서 이 정도 하얗게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면 대부분 라미네이트를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이게 일반인 분들이 방송에 나올 때나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아니면 뭐 선수들이 라미네이트를 한 걸 보면 치아가 하얗고 예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대부분 나도 이렇게 미백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백이라는 것은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일시적일 뿐더러 심미적으로 그렇게 많이 드라마틱하게 하얘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미백과 라미네이트의 차이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에는 셀카를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셀카 찍었을 때 확 티가 날 정도로 밝아지시는 거는 미백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그냥 미백 같은 경우는 기존 치아에서 톤을 한 톤 정도 밝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좀 더 톤을 많이 올리실 수가 있고 반영구적으로 치아가 색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백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횟수를 여러 번 하거나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한번 하시면은 반영구적으로 치아 색깔이 계속 유지가 되시기 때문에 미백보다 좀 더 이제 다시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으신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요즘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마다 자신 있게 치아 미소를 못하고 자꾸 이렇게 입을 다물고 이렇게 숨기죠, 미소를 자꾸. 그냥 요 정도밖에 못 맞습니다. 찍게 네,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또 치아가 하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좀 누렇게 변색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뭐 변색을 일으키는 그런 음료, 뭐 커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뭐 녹차 이런 거에 의해서 변색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런 걸 습관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좀 변색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치아색이 되게 어두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딪힌다거나 외상에 의해서 치아 신경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치아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커피도 와인도 녹차도 제가 다 너무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래도 그것들을 좀 누리면서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시면 치아 겉면이 이렇게 밝은색으로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유지 관련 측면에서는 훨씬 나으실 수가 있고요. 치아 같은 경우는 뭐 미백을 주기적으로 하시거나 근데 미백이라는 거는 또 치아 한 겹을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치아에 그렇게 좋다고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미백 치약을 사용하신다거나 이런 차선책에 쓰시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커피랑 이제 녹차 종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빨대로 마시면 또 조금 변색이 덜 된다라는 말도 네. 있거든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나요? 글쎄요, 이제 치아에 아예 안 닿게 정말 목구멍으로 넘기신다고 하면은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이제 드시는 분들은 치아에 안 닿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뭐 치아가 깨진 경우, 틀어진 경우, 다양한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라미네이트가 조금 효과적인 걸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치아 외소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치아가 선천적으로 작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니 옆에 치아가 이렇게 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 해소가 가능하고요. 뭐 하시고 나면은 왜 진작에 안 했을까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네. 원래 보통 저런 경우에는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교정을 한 다음에 저 작은 치아를 크라운으로 씌우면서 마무리해 줬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만들어서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잇몸도 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기 전에 잇몸 모양도 같이 개선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치아가 좀 부분적으로 틀어지거나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라미네이트를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하신 부분이라서 교정을 하시고 나서 다시 치아가 틀어진 경우도 라미네이트로 회복을 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게 보다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실제로 앞니 라미네이트한 시술을 보면 치료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내가 정말 하기 전과 하기 후가 얼마나 달라지는 거야? 이게 되게 궁금한데 그럼 사례들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누렇고 또 치아 사이즈도 작고 틈이 있는 치아가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 빛깔로 이렇게 변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요건 제 치아거든요. 아, 직접? 네, 제가 이제 한지 한 아. 7, 8년 됐어요. 그래서 오. 요거 하고 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네. 이게 본인 치아라는 말씀이시죠? 네, 본인 제 치아입니다. 한번 방송에서 한번 환하게 한번 웃으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진짜 가지런하시네요. 제가 지금 정말 가까이서 봤는데 네. 정말 탐나는 이 앞니를 가지고 계신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좀 엉뚱한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직접 라미네이트 시술을 진행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치아 마취까지는 제가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건 제가 디테일하게 신경 썼지만 붙이는 거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원장님이 좀 근데 도와주시고 원래 마취가 제일 아프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술했다는 게 제가- 너무 이게 수술했다는 게 너무 치과 선수 너무 두려운 말이네요. 스스로 마취를 했다는 거 들어보니까 보통은 마취를 안 하고도 진행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잇몸도 좀 이렇게 짧아가지고 그런 부분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취를 그럼 했어요. 원장님 실제로 라미네이트를 할 때 통증은 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왜 받는 건 받는 건데 뭐 아프지 않을까? 스케일링 받는 것도 무서운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라미네이트는 치과 치료들 중에서는 거의 통증이 없는 치료이긴 해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간단하게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소리나 어떤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원장님의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확인을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실제로 라미네이트를 해본 결과 네. 개인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걸 했는지도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이미 제 치아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지금 전후 사진이라든지 제가 사진을 다시 보니까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고 원래는 치아가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뭐 말할 때는 웃을 때 치아가 잘 안 보이는 편이었는데 하고 나서는 훨씬 깔끔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뭔가 앞니에 뭔가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입에 뭐 조금만 껴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뭔가를 이렇게 크라운이나 그런 비스무리한 거를 이렇게 끼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물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해보신 입장에서 이물감 같은 거는 좀 어떠셨나요? 부작용이나?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라미네이트 자체가 굉장히 얇게 나오기 때문에 붙였을 때 처음에만 좀 약간 이물감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나시면 거의 본인 치아처럼 적응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선생님 전 사진을 보면은 약간 벌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벌어진 치아의 경우에서는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좀 어떤 변화를 느껴볼 수 있을까요? 이 사진 사례에서 보시듯이 치아가 이렇게 벌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심미적으로도 치아 비율이나 웃을 때 이제 비어 보이는 부분 때문에 스마일 라인이 좀 비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라미네이트를 하시고 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지신 상태에서는 뭐 발음이라든지 뭐 음식을 앞니로 드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면을 드신다고 할 때도 뭐 앞에 틈이 있으시면은 그쪽으로 잘 저작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라미네이트를 하시면 해소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가장 라미네이트 하면은 하얀 거 이런 미백 효과 이게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변색된 치아에 라미네이트를 하면 어떤 변화를 보통 느낄 수 있나요? 일단은 이제 대부분의 라미네이트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치아를 밝게 하시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 사진에서 보시듯이 변색이 심한 경우도 이제 사진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치아가 이제 항생제 같은 것 때문에 변색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심하신데 그런 분들도 라미네이트로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보면은 노란 부분들까지 치아 밑에 노란 부분들까지 좀 하얗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치아가 이제 저렇게 뭐 미세하게 줄처럼 보인다거나 아니면 화이트 스팟이라고 치아의 흰색 반점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도 해소가 가능하시고 신경 치료 하시고 나면 치아가 까맣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도 라미네이트로 이제 커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렇게 사진을 딱 보여주시니까 제 눈빛이 더 막 반짝반짝해지면 당장이라도 지금 저번에 가고 싶거든요. 네네네. 혹시 치아가 깨진 경우에도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라미네이트를 하시면은 치아 겉면을 새롭게 이쁜 치아로 감싸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아가 부분적으로 깨진 경우나 아니면 좀 더
뭐 파절이 심한 경우도 라미네이트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시고 이제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치아보다 강도가 더 강한 재질이기 때문에 이제 깨진 치아 같은 경우는 치아가 취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라미네이트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원장님 살짝 깨진 경우에 사실 깨지고 나서 괜찮은 경우도 많지만 깨진 정도가 좀 심할 때는 또 시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라미네이트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시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떤가요? 그건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뭐 치아가 정말 많이 시려가지고 뭐 파절에 의해서 시린다고 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씌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뭐 치아에 파절된 부위가 크지 않으셔가지고 시린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라미네이트로 감싸서 보호해 주시면은 뭐 시린 게 해소가 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치아를 잡아준 역할도 되기 때문에 실금이 더 확장된다거나 그런 걸 예방해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보호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또. 그렇죠. 지금 저도 라미네이트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아 변색, 노화, 깨진 치아까지 이 라미네이트가 다 책임을 지니까 와 이거 정말 이제 치아 부분에서 만병통치약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이외에도 라미네이트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웬만한 치아의 어떤 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라미네이트가 다 회복해 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뭐 이렇게 심하게 치아가 마모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치아 충치가 되게 심하신 분들도 라미네이트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치아가 시리거나 패인 부분 때문에 계속 마모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라미네이트로 해놓으시면 더 악화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런 분들도 사실 저희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있으시죠. 나이를 들어서 마모가 되거나 아니면 잇몸이 내려가서 저렇게 나 시리고 보기 안 좋아요. 까매져서 보기 싫어. 이런 분들 많은데 기존에 저희 치과에서는 원래 레진으로 좀 막아주거나 저렇게 심한 경우에는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라미네이트가 굉장히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지금 이 전후 사진을 좀 보니까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데요. 네. 우리 또 선생님께서도 정말 이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선생님 얘기 말고 진짜 이제 환자분들의 실후기가 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치료를 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거의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치아가 완벽하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 치료하시고 나시면 만족을 하시 측면도 있는데 저희가 내원하시면은 처음에 치아에 얹어가지고 모양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하시지 않은 상태는 붙이질 않아요. 그래서 붙이면 만족을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만족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나 앞니 라미네이트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라미네이트 시술 중에 힘든 경우나 부작용 같은 거나 이런 사람들은 라미네이트 안 하는 걸 추천한다. 혹시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얘기들만 하시니까 맞아요. 이게 너무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져가지고 원장님께서 느끼시기에 이런 분들은 라미네이트보다는 다른 시술을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좀 하면서 힘든 케이스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보통 그런 거를 같이 평가를 하거든요. 이제 라미네이트로 가능하신지 그리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다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으신지 이런 걸 평가를 하는데 그때 주로 보는 게 충치가 너무 심하시다거나 그래서 치아를 살릴 수 없어서 이건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경치료를 해서 아예 씌우셔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라미네이트로는 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치아가 틀어진 게 심하셔가지고 라미네이트로도 가능은 하지만 씌우시는 게 좀 더 나시는 경우 강도상의 측면에서 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충치가 너무 심해서 치아를 그렇죠. 살리지 못할 정도라거나 아니면 틀어짐이 너무 심해서 라미네이트로 보완하기엔 좀 한계가 있을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좀 권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진료와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치료법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고석호 선생님과 함께 앞니 라미네이트 심미 치료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어서 라미네이트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이번에는 라미네이트 시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앞니 라미네이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저희가 치아 상태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치아의 지금 현재 상태랑 저희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접점을 찾은 다음에
같이 디자인을 좀 평가해보는 과정을 처음에 거치고요. 그 다음에 치아를 본을 뜨고 치아 정리하는 과정을 첫날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끝나시면은 저희가 이 본 뜬 걸 바탕으로 치아 디자인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어떤 디지털적인 방식이나 수작업을 병행을 해서 치아 디자인을 최대한 이쁘게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치아에 얹어가지고 시적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래서 그때 모양이 마음에 드시면 오케이가 되시면 그때 붙이면 마무리가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술 전에 환자분들이 직접 스타일이나 색상을 하나하나 고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처음에 오시면 이제 원하시는 방향성을 같이 얘기를 해보는데 그때 원하시는 연예인분들 사진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어떤 디자인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도 가이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톤 정도, 톤업 레벨의 정도를 결정하시고 충분히 상의를 거친 다음에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저는 지금 토끼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 할 때도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그게 너 매력이야라고도 해주시거든요. 네네.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할 때 선택을 저는 조금 크기를 좀 크게 가져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네, 되게 다양하게 개인별로 원하시는 니즈가 많기 때문에 치아를 되게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제 일자 라인, 일자 느낌으로 스마일 라인을 맞춰 달라고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니의 어떤 그런 토끼 이빨 느낌 살려달라, 아니면 송곳니를 좀 날카롭게 해달라,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개개인별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저희가 디자인을 맞게 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치료 목적도 물론 있지만 패션 디자이너 같이 맞아요. 내 얼굴을 좀 디자인해 준다는 느낌까지 받게 되는데요. 굉장히 세심하고 좀 중요한 작업일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내 치아를 어느 부분까지 개선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양하게 기존 치아 상태와 그다음 결과값을 항상 고려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원하시는 니즈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결과값을 만들어 드릴 때 어떤 치아의 안모라든지 그리고 치아의 음. 얼굴에서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잇몸 라인, 웃을 때 어떤 그런 치아의 비율 전반적인 거를 고려해가지고 제작을 해드리고 저희가 어떤 치아 자체만 보진 않아요. 어떤 이분의 이미지라든지 어울릴 만한 치아 형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제작을 해드려야 결과적으로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경험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많이 해본 사람이 또 어느 정도 디자인도 잘 하게 되고 이 사람은 뭐가 좋겠다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떤가요? 좀 경험적으로 많이 해보셨나요? 어떤 좀 그런 일단 저는 이제 처음에 치과를 시작할 때부터 심리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 제가 서울에서부터 처음에 제가 의사활동 치과의사를 시작할 때부터 심리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원하시는 니즈라든지 성향에 따른 어떤 그런 방향성을 좀 파악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을 만들고 나서 그 후에 보철물의 모양을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정해진 방향성, 원하시는 방향성에 따라서 저희가 디자인을 진행해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보통 디지털과 수작업을 병행한 어떤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최상의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뜬 거 바탕으로 치아를 얹어봤을 때 원하시는 디자인이 나오는지를 충분히 평가를 한 다음에 내원하셨을 때 한 번 더 이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은 정말 환자분들이 빨리 그 예뻐진 치아를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실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디자인을 결정하고 보철물을 붙이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오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제작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근데 기간이 걸린 이유는 저희가 최대한 세심하게 수작업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세심하게 작업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셔서 붙이면 마무리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그러면은 사실 이게 심미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 느끼는 사람 니즈가 다르잖아요. 난 이게 좋은 것 같아서 만들어줬는데 난 이건 싫어, 이건 싫어 이러면서 계속 바꾸는 경우는 제가 보기엔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보통은 붙이기 전에 그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얹어서 다양하게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양한 어떤 조명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판단을 하고 이제 붙이면 거의 뭐 다시 하거나 이런 경우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섬세한 손길이 조금 그럼요. 진짜 필요해야 중요할 것 완벽한 같아요. 라미네이트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내가 마음을 먹고 혹은 치료를 위해서 라미네이트를 딱 했어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혹은 주기적으로 좀 교체를 해줘야 하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치료 자체는 붙이면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걸 전제로 하시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어금니나 이런
치아 같은 경우도 붙여놓으면 계속 저작 기능으로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붙이고 나시면 내 치아처럼 계속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 보철물도 전 얘기 듣기로는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또 색상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선택의 폭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걸 사실 환자가 직접 선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재료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어떤 재료를 좀 선호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치아에 사용되는 어떤 경우에 따라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충치 같은 경우는 보통 레진이 믹스된 그런 세라믹 일레이 형태로 재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강도가 필요한 어떤 어금니라든지 이런 데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료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앞니 같은 경우는 요즘엔 이제 리튬 디실리케이트라고 최대한 신미적이면서도 강도가 센 그런 재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가장 예쁘고 가장 그렇죠. 하얗다는 가장 말씀이시죠? 네. 신미적이면서 강도도 센 그런 재료로 최적의 재료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연 치아보다 강도가 높은 점과 혹은 그리고 세라믹의 장점이 결국 뭘까요, 원장님? 일단은 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화면을 보시듯이 치아는 겉에 에나멜이라는 층으로 쌓여 있는데 이 층이 안에 있는 치아보다 좀 더 이제 유리 같은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는 재질도 이 에나멜 층이랑 가장 유사한 그런 무기물질이 대부분인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재료로 했을 경우에는 이 에나멜 층을 복원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치아 유사한 재질로 에나멜을 복원해 드리는데 이게 치아보다 더 강도가 센 재질이기 때문에 하시고 나시면 거의 파절이라든지 이런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이거 하다가 깨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맞아요. 라면도 못 먹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에나멜과 가장 비슷한 성질 중에서 가장 에나멜보다 더 강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파절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그래서 치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아에는 이렇게 미세의 기공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치아 표면에 미세하게 이렇게 홈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으신데 구멍 같은 게. 이 세라믹 재질 같은 경우는 이런 미세 기공이나 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치아가 뭐 충치가 생긴다든지 뭐 치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게 저항성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를 뭐 강도상으로도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충치나 이런 게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튼튼하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는 믿음이 갑니다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라미네이트인데 또 평소처럼 커피 마시고 탄산음료 마시고 하다 보면 또 변색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치아 해부학적 구조상에 어떤 미세 기공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변색이 되는 기전이라는 게 그런 미세 기공의 어떤 침착물 같은 게 생겨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라미네이트 치아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변색에 훨씬 오히려 저항성이 좋을 수 있어서 있다. 하시고 나시면 오래 치아색을 유지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라미네이트를 하고 나서 뭐 모양이라든지 색은 굉장히 만족한다는 후기들이 많았는데 가끔 가다가 이가 조금 시린 것 같아요. 혹은 잇몸이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들도 간간히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예전에 라미네이트를 할 때는 치아를 많이 다듬었어요. 치아를 많이 다듬고 치아를 좀 더 두껍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치아를 많이 다듬은 상태에서는 치아 신경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치아를 거의 다듬지 않고 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린 경우는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치아가 많이 패이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시릴 수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시린 경우 많지 않다고 보시면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라미네이트 이런 단어가 부정적으로 된 이유 자체가 사실 너무 시리고 맞아요. 치아가 너무 짱돌만하게 깎아놓고 이래서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기술이 좀 발전하고 보철물을 굉장히 얇으면서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혹시 원장님 그렇다면 아예 치아를 다듬지 않거나 뭐 최소한으로만 삭제해서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건가요? 그렇죠. 요즘에는 치아를 아예 다듬지 않고도 제작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치아를 붙일 때 두께나 이런 걸 고려해서 아주 조금만 겉에 뭐 폴리싱하는 정도 이 정도만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 치아를 최대한 삭제하지 않고 라미네이트 시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좀 진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웬만한 경우는 치아를 거의 다듬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다듬고 진행이 가능하신데 뭐 치아가 많이 틀어지거나 왜냐하면 그런 경우 모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하게 다듬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차피 붙이고 나면은 모양을 다시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통해서 뭐 치아가 예민해진다거나 이제 그 정도까지는 닿는 건 아니고요. 웬만해선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정리를 하면은 모두가 다 무삭제를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치아 틀어진 걸 좀 더 다듬고 싶거나 좀 더 예쁘게 만들고 싶으면 어느 정도 삭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모양상으로 이제 원하시는 방향이 치아를 뭐 줄이고 싶다거나 뭐 나오신 치아를 집어넣고 싶다거나 그런 경우는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는 또 사실 이제 제 또래 분들이 라미네이트 시술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오히려 뭐 부모님 세대나 뭐 어르신들도 많이들 받으실까요? 어떨까요? 최근에는 오히려 젊은 층보다 점점 나이 드신 분들도 오히려 그런 분들이 치아를 사용하시면서 생긴 어떤 그런 치아의 어떤 형태적이나 뭐 부분적인 파절 같은 게 많으시기 때문에 했을 때 결과도 더 좋으시고요. 뭐 기능적으로 만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혹시 추천하는 연령대도 있으실까요? 사실 만약에 연령대는 20대인데 저는 지금 하고 싶어요 하면 좀 말리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게 연령대 제한이 거의 너무 어린 분들이 아니면 거의 모든 분들이 모든 연령대 분들이 많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시고 진짜 70대가 넘으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시고 나서 아, 왜 이제 했을까?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고민이 네. 있었다는 게 그 제가 얘기를 듣고 정리를 좀 해보니까 어떤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면 좀 내가 좀 치아가 조금 틀어져가지고 교정을 하기엔 좀 애매하고 또 난 철사 붙이는 것도 너무 싫고 맞아요.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적으로도 좀 부담이 많이 됐다 이런 분들이 간단하게 좀 라미네이트로 작은 것들은 교정의 측면까지 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윗니뿐만 아니고 아랫니 치아 전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이제 치아가 틀어진 경우에 평균적으로 치아 배열을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는 치료 역할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렵게 혹은 또 쉽게 라미네이트를 이제 완성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라미네이트 시술 후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라미네이트 시술하고 나서 아름다운 모습을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라미네이트 시술 직후에는 어떤 걸 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붙이고 나서는 이게 딱 치아랑 밀착돼서 고정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초반에 며칠 동안은 앞니를 무리하게 부딪히거나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관리하는 거는 거의 본인 치아처럼 적응이 되신 이유는 일반 치아 관리하시듯이 관리하시면 되거든요. 뭐 양치 평상시에 하시는 것처럼 하시고 네, 그렇게 치아에 자극이 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시면 본인 치아처럼 똑같이 오래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혼자서 집에서 관리만 하면 충분할까요? 혹시 뭐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일단은 뭐 보통 붙이고 나시면 관리를 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뭐 스케일링 바를 가셔서 검진을 받으신다거나 그 정도 주기로만 검진하셔도 충분히 이제 검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나면 이거 진짜 힘들게 했으니까 관리 잘해야겠다 이래서 막 뭐 임플란트용 칫솔도 쓰시고 뭐 워터픽도 쓰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쓰시고 추천도 해드리는데 라미네이트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좀 좋은지 관리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라미네이트를 하고 나서는 본인 치아 관리하시듯이 똑같이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너무 자극적으로 치아를 양치 세게 하신다거나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많이 하시면 잇몸이나 이제 치아 목 부위, 그러니까 치아 목 부위가 좀 약한 부위인데 그런 데 손상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치아 관리하듯이 부드럽게 그냥 젠틀하게 관리하시면은 본인 치아처럼 오래 유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양치질이라든지 치간 칫솔 이런 것들도 오히려 좀 덜 쓰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덜 쓴다기보다 일반 치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세게 하시면은 치아가 뭐 패이거나 이제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라미네이트를 하시면 그게 더 보호가 되는 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젠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잇몸이나 손상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터픽이나 이제 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관리하시는 게 오래 유지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원래 하던 대로만큼만 하면 네네, 그렇죠. 네. 어렵게 데리고 온 우리 라미네이트 여러분들이 또 예쁘게 유지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석호 선생님과 함께 앞니의 심미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2의 성형이라고도 불리는 치아 성형. 그 중에서도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를 만들어주는 라미네이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치아 표면을 소량 제거한 후 그 위에 얇은 가공물을 부착하는 시술인데요.
치아 미백 시술의 경우 착색된 치아를 어느 정도 밝게 개선할 수 있지만 유지 기간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라미네이트는 한 번의 시술로 반영구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백 시술은 이제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시술이고, 그다음에 치아 색상이 좀 많이 어두우신 분들은 미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라미네이트로 진행하시게 되면 치아 색상을 밝히실 수 있는 정도도 훨씬 더 많이 밝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치아 모양이나 빛깔까지 개선이 되시기 때문에 미백에 비해서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는 치료 측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깨진 치아나 외소치, 벌어진 치아 등 다양한 유형의 치아 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데요. 치아에 평소 갖고 계시던 고민을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치아가 약하셨던 분들은 치아가 보호되는 효과도 있으시고, 부정교합이라든지 교정으로 오랜 기간 걸릴 거를 이제 라미네이트를 하시면 좀 더 빠른 기간 내에 또 회복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 디자인 제작으로 자연스러우면서 균일한 배색의 치아 구현도 가능한데요. 1에서 2주 짧은 기간 안에 모양과 교정, 미백, 그리고 치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라미네이트. 덕분에 최근 남녀노소, 나이 불문 라미네이트 시술을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장년층 분들 같은 경우는 치아에 사용감이 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치아가 부분적으로 좀 깨져 있다거나 아니면 변색이 좀 오래된 변색이 있다거나 충치 같은 경우도 많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시게 되면 전후의 비교가 확실하시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후에 만족감이 되게 높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치료 받으시고 나서 이제 기존의 치아의 오래된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치아 삭제에 따른 이시림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최소한의 폴리싱 작업만으로 시술이 이루어지는 무삭제 라미네이터가 등장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 치아를 보존하면서도 심미적, 기능적 부분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라미네이트. 간단한 라미네이트 시술을 통해 환한 미소를 되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이 시간 정리하면서 치아가 누렇다거나 조금 치열이 고르지 않은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발전된 기술로 나온 이 라미네이트라는 치료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그런 오래된 고민을 오히려 되게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결정하시기 전에 한번 고민이 되시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만 하셔도 좀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실 수가 있을지 그런 방향성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앞니 라미네이트를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이 시술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먼저 본인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실제 사진을 찍어 보셔서 현재 문제점을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들어보시면 그때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고민이 된다면 먼저 네. 전문가를 찾아가 봐라. 네, 맞습니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혜진 씨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런 노래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요거를 조금 바꿔보면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약간 이런 노래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 치아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할 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라미네이트 치료로 한번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치아와 크기, 모양, 색 등은 사람의 인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평소에 내 치아 상태가 좀 좋지 않았다, 좀 보기 싫었다 이런 분들은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건강한 웃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하게 치아 관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